이번 시간에는 그리기 및 기초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화면에 들어오면은 왼쪽 상단에 물체 만들기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선 그리기, 그 다음에 물체를 움직일 때 혹은 삭제하거나 편집할 때 쓰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드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어 구분, 레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자 사용하기,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의 치수 입력할 수 있는 방법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단축키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캐드를 하기 위해서는 오스냅이라고 해서 명령어 F3키 이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스냅키는 모두 선택을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설정,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오토캐드 클래식이라는 형태를 과거에 상당히 많이 썼어요. 아직도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혹시 이러한 형태로 되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첫 번째 상단에 명령어를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캐드 그리고 그리기 및 기초 단축키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여기 쓰여져 있는 선 그리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리기는 명령어 라인, 단축키는 L이고요. 이제부터 스페이스바를 많이 쓸게요. 영문으로 L을 쓰게 되면 단축키와 플레임이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리기를 한 다음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파란색 부분으로 거리,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각도, 그래서 각도와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14도로 각도가 나오는데 나 이 방향으로 300만큼 가고 싶다. 엔터 누르면 정확히 14도로 300만큼 간 걸 알 수가 있고요. 라인 그리기는 간단합니다. 그냥 원하는 방향으로 손을 떼주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 이 선을 끊고 싶다면 ESC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라인을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스페이스바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 그리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선을 그렸으면 이제 선을 지워야겠죠. 그래서 선 지우기의 명령어는 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캐드로 와서 이때 지울 때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라인을 좀 더 지저분하게 좀 많이 그려 볼게요. 많이 그리고 중요한 명령어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을 내리게 되면 점선의 초록색 형태가 이제 보이고요. 이것은 이제 닿는 면적을 다 잡는다. 이번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리게 되면 실선으로 파란색을 띈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때는 이게 닿는 면적이 아닌 포함된 면적만 잡힌다. 이 안에 완벽하게 들어와야 잡혀요.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을 내리게 되면 닿는 면적만 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X 표시로 된 포함된 면적만 라인만 잡을 거다. 이때 아까 지우는 명령어 2를 스페이스바로 눌러주시고 이 스페이스바 바로 삭제가 되죠. 원하는 선을 잡은 다음에 이 스페이스바. 그런데 캐드에서는 바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여기 그 과거에 사용한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으셔도 잡고 바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과거의 명령어가 입력이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 직선 그리기. 이 선 그리기에서 응용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선 그리기 라인을 그리실 때 F8 버튼을 끄거나 혹은 켰을 때 킨다는 표현보다는 F8을
한 번 누르고 다시 또 한 번 눌렀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L 스페이스바 오른쪽으로 갈 때 F8을 눌러볼게요. F8. 이때 정확하게 직각으로, 직선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위로 가면 90도고요. 180도, 270도, 이렇게 90도만큼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우측으로 나는 2000만큼 가고 싶다. 2m겠죠. 여기서 CAD에서는 단위를 밀리미터를 쓰기 때문에 2000은 2m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2m의 라인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직선 그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연결선 그리기라는 것은 뭐냐? 지금 기존 라인 그려진 것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이렇게 라인을 그려볼게요. 이때 다 따로 잡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따로 잡히죠. 따로 잡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그려지는 것을 폴리라인, 여기 있죠. 폴리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그냥 눌러주셔도 돼요. 폴리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축키 PL이라고 해서 PL, 폴리라인의 약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뭐 PL을 치면 플레인과 함께 폴리라인이 뜹니다. 이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때 스페이스바 잡았을 때 한 번에 연결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의 선이 연결된다. 그래서 폴리라인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사용한 라인을 하나로 연결해서 쓰고 싶다. 이때 설명드릴 게 바로 선 연결하기가 있습니다. P-Edit라고 하는데, 제가 P2 단축키 P2라고 해서 한번 다시 CAD로 와볼게요. 이건 어떻게 쓰냐? 단축키 P2라고 쳤을 때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이때 여기 중에서 누굴 잡아도 상관없어요. 기준이 될 선을 하나 잡으시고 연결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스페이스바 yes를 해주신 다음에 저는 이것을 하나로 연결을 할 거예요. 이때 join 그 다음에 모든 선을 다 잡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마무리 스페이스바 이때 잡았을 때 하나로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혹시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라인을 그려서 뭐 이런 아무런 형태를 잡아주고요. 기준이 될 이제 P2를 먼저 활성화시킨 다음에 기준이 될 선을 잡고 스페이스바 조인해 주셔서 모든 선 잡고 스페이스바 한 번 더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사각형 그리기는 말 뜻 그대로 그냥 사각형 그리기입니다. 뭐 렉탱글의 REC 이 스펠링을 쳐주시면 뭐 되겠죠. REC 그래서 바로 우측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릴 때 뭐 원하는 수치가 있으면은 수치만큼 해주시면은 이렇게 500만큼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고, RC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렉탱글도 있고요. 폴리건도 있고요. 제일 많이 렉탱글을 쓰기 때문에 REC라고 제가 따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 명령어를 보게 되면은 여기 원형 그리기라고 되어 있죠. 원형 그리기는 그냥 단축키 C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C 눌렀을 때 잡고 오른쪽으로 나는 이게 정확히 지름이라기보다는 반지름의 거리로 기준 잡습니다. 나는 반지름 100만큼 가겠다. 그러면 이 지름의 길이가 2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서클이 있고요. 그 서클의 사용 방법은 뭐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 투포인트. 투포인트를 쓰고 싶다. 한 번, 두 번. 그래서 원하는 포인트를 잡을 때 3포인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클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명령어를 보시게 되면 이제 곡선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곡선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라인을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을 그리고 싶다. 아까 단축키가 A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뭐 이 단축키를 외우고 싶지 않은 분의 경우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 있으니까 이걸 눌러주셔도 되고요. A라고 한번 쳐볼게요. A 클릭하고 클릭하고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나는 요것만 쓰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잘라 주셔야겠죠. 잘라주는 거는 이따가 편집 명령 할 때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쉽게도 아크는 이거 외에도 똑같이 3포인트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 이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서클 할 때 단순한 서클 말고 이렇게 타원형도 있으니 타원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버전이 높을 때는 자동으로 이게 기능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 뭐 낮은 버전, 뭐 2014 버전, 이하 버전을 사용할 때 지금 마우스 드래그를 하면 확대가 되고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제가 오른쪽으로 더 가고 싶어요. 더 가고 싶은데 어떻게 더 안 가지죠? 오른쪽으로. 이때 명령어 Z 스페이스바 A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줌을 할 거다. 어떻게? 모두 보기를 할 거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해볼게요. Z 스페이스바 A 모두 보기 스페이스바 그러면 한 번 더 전체 영역이 커진 걸 알 수 있죠. 이 영역을 왜 제한을 하나요? 이 영역을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 이 범위가 너무 이 접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높은 버전에선 알아서 이 선 규모에 맞춰서 자동으로 제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냅 아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오브젝트 스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것은 아래 부분 F3을 눌렀을 때 여기 뜨는 사각형의 점 모양 이모티콘이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세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뜹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 뭐 기본적인 뭐 엔드포인트라든가 뭐 기본적인 거 하나만 몇 가지만 체크가 되어 있을 건데 이걸 제가 하나만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라인을 그릴 때 어때요? 엔드포인트만 잡히죠. 난 여기다 선을 붙여서 그리고 싶은데 엔드포인트만 잡혀요. 그래서 오브젝트 스냅에 들어오셔서 모두 선택을 해 주셔야 라인을 그릴 때 나는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완벽하게 잡고 싶어. 혹은 여기 끝점 혹은 라인을 그리게 되면 당연히 중심 부분이 생기겠죠? 삼각형으로 중심 부분이 이렇게 잡힙니다. 난 중심과 여기 끝을 연결하고 싶어. 이게 스냅의 역할입니다. 단축키는 F3이고요. 혹시 안 잡히면 이 스냅 직접 보시고 껐다 켜졌다 F3으로 켜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번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옵션 간편 설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건데 지금 보시는 이 커서 형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리 여기 로고를 들어가시면 여기 옵션이 있어요. 옵션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파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들어와 있지만 제가 이제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할게요. 이제 크로스헤어라고 해서 이 아까 사각형의 사이즈예요. 사이즈를 제가 5로 되어 있는데 25 정도 적용을 해보고 OK를 해볼게요. 이 사각형을 이제 펴주는 라인의 형태가 25만큼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크로스헤어 말고 셀렉션 말 그대로 이 사각형의 크기를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적용을 해주면 어때요? 사각형의 크기가 커졌죠. 그러니까 잡을 때 선택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객체 수정 단축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뭐 지우기 버튼도 여기 같이 들어가 있죠.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를 제가 따로 모아놓은 형태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캐드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쓰는 라인을 L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셔서 원하는 데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왕이면 이렇게 겹치게 그려야지 쓰기가 좋고요. 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 지우기 버튼은 이 스페이스바 기본적으로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사용한 명령어는 기억을 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삭제가 돼요. 이제 복사하기를 설명할 거고, 복사하기는 여기 카피, 단축키는 CO입니다. 아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복사하기는 우선 REC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렉탱글을 그려서 카피 한번 해볼까요? 카피할 때 저는 어떻게 카피를 하냐? 여기 꼭지 여기 끝에 끝점을 잡아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정확히 끝점을 잡고 했으니까 여기에 붙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 사각형의 센터를 잡고 여기다 붙일 거야. CO 카피를 눌러주시고요. 위에 삼각형이 뜨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주시면 바로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는 이상 한번 복사한 애는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때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셔야 취소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복사를 할 때 점, 중심점, 끝선 이런 위치가 잘 잡히지가 않는 분들은 그때 얘기했다시피 오스냅이 꺼져 있거나 혹은 오스냅의 설정창이 셀렉트 올로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로 갈게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동하기, 복사랑 유사합니다. 단지 이동하기는 기존의 객체가 이동만 할 수 있겠죠. 얘를 M, move, M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원하는 부분을 또 잡을게요. 나는 이 끝부분을 잡고 여기 끝에다 붙일 거야. 다시 잡고 중심을 잡아서 다시 옮길 거야. 그래서 M 스페이스바는 카피랑 유사하지만 다르다. 그 다음 명령어가 있네요. 그래서 자르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르기라는 명령어는 트림이라고 하고 tr 이것도 외워주셔야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t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도면을 막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카피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때 얘를 잘라서 써야 되는데 이때 tr을 누를 때 제가 단순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tr 스페이스바를 한 번, 두 번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닿는 부분이 다 지워져요. 한번 또 눌러볼까요? 눌러보고 이거는 절대로 못 지웁니다. tr이라는 것은 이렇게 끝부분 기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없어요. 이게 가운데 연결해주는 그 선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안 돼요. 여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중간 역할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그럼 이건 어떻게 삭제하나요? 아까 알려드렸던 이 스페이스바 지우기 버튼으로만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트림을 제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냐? 우선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엄청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카피해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tr을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요번엔 여기를 누를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러고 나서 드래그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tr 스페이스바 기준이 될 선 그리고 스페이스바 얘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 선은 그냥 이 선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될 선까지 한 번에 지운다. 그것이 바로 tr 기준 값입니다. 그래서 뭐 꼭 다 드래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tr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을 설명하기 앞서서 지금 아마 이거를 듣고만 있지 마시고 할 때마다 영상을 잠깐 멈춘 다음에
연습하시고 쫓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장하기. 연장하기 익스텐드 같은 경우에는 EX, 자르기, 트림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연장하기를 들어가게 되면 아까랑 반대라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응용 한번 해볼게요. 명령어는 EX, 트림이랑 똑같아요. 쉽게 쓰는 법, EX를 한 번, 두 번, 그러고 나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아까 트림이랑 응용 버전으로 가볼게요. 제가 여기다 선을 하나 또 그렸어요. 어떻게 하냐? EX 스페이스바를 두 번 했을 때 난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되는데 다시 EX 스페이스바 나는 얘를 기준으로 쓸 거야. 얘를 기준선으로 쓰시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저기까지 한 번에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림과 EX는 너무 비슷하지만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대칭하기 미러인데 뭐 mi라는 명령어를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 제가 이제 이걸 건물이라고 할게요. 뭐 건물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아니면 뭐 이걸 갖고 해볼까요? 난 대칭할 기준을 좀 잡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요 점을 기준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를 대칭시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하는 중심점이 필요해요. 다 잡아 볼게요. 잡은 다음에 미러의 단축키는 아까 보셨지만 mi를 써서 mi 스페이스바 어딜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나 대칭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이때 F8이라는 명령어를 써볼게요. F8 선 직선할 때 썼던 단축키 F8을 쓰게 되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러를 다시 한번 다른 형태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기준이 될 선을 제가 다시 그렸고 이 형태를 잡고 MI 미러를 클릭할게요. 이때 기준이 될 선을 잡고 아래로 당겨준 다음에 클릭. 이때 물어봅니다. 기존의 객체를 지울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닙니다. 그대로 스페이스바. 그러면 기존의 객체가 살아있고 이렇게 대칭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이거 진짜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간격 띄우기 옵셋이라고 하는데 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옵셋 같은 경우에는 다시 캐드로 와서 만약에 여기 건물이다. 우리가 실제로 건물 한번 그려 볼게요. 벽 두께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그래도 건물인데 아무리 작아도 9m는 줘야겠죠. 9m. 위로 한 7200? 7200. 다시 왼쪽으로 9000을 안 줬고 이때 제가 다시 확대가 안 돼요. 이때 Z 스페이스바 A 스페이스바 그럼 확대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오른쪽으로 그려볼게요. 이때 나는 그럼 12000 12000에 7200 아래로 7200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여기 사용한 명령어 옵셋을 쓸 건데 옵셋 같은 경우에는 O 스페이스바 이때 물어봅니다. 간격 얼마만큼 띄울 겁니까? 그럼 제가 벽 두께 200만큼 띄울 겁니다 라고 하고 위로 200만큼 띄울래요.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200만큼 띄울 겁니다. 얘도 바깥쪽으로 200만큼 띄울 겁니다. 라고 하면 정확한 간격은 맞아요. 얘도 정확한 간격. 하지만 200만큼 두께를 띄우면서 여기 공백이 생기게 되겠죠. 이거는 무조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제가 좀 미리 여기를 건너뛰고 필렛이라는 명령어로 한번 해볼게요. 목깎기라고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필렛은 단축키 F를 씁니다. 필렛은 정확히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혹은 이 사이를 곡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 값은 필렛을 0으로 했을 때 이렇게 직선 형태 필렛에 예를 들어 50 혹은 500 숫자를 입력했을 때 그거에 만한
반지름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필렛인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필렛은 0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F 스페이스바 클릭 클릭. 이따가 필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F 스페이스바 클릭 클릭.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 그냥 스페이스바. 필렛을 좀 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 옵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혹시 이 옵셋을 응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게요. REC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옵셋 200 했을 때는 이미 하나로 P라인이라 그래요. 폴리라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백 없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뭐 따로 이어질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 회전하기 로테이트에 대해서 쓸 건데 여기 단축키가 로테이트 R가 있고 더하기 R이 있네요. 그러니까 R은 응용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R로 R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회전하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체를 한번 회전을 해볼게요. 얘를 잡고 둘 다 잡고 회전이 R, O 로테이트를 누르신 다음에 여길 기점으로 회전을 한다. 지금 F8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F8 같은 경우에 아까는 이렇게 되지 않고 90도 각도로만 회전이 된 걸 알 수 있죠. 그게 F8이고요. 나는 이쪽 각도기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30도만큼 그럼 30도만큼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 위쪽 방향을 원했는데 그러면 위쪽 방향을 원한다면 마이너스 30도만큼 그럼 30도만큼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난 각도가 아니라 라인을 제가 여기 임의로 그냥 그릴게요. 요 선에다가 나는 얘를 붙이고 싶어. 그래서 무브로 우선은 이 끝점을 여기다 붙입니다. 나는 요 선을 여기다 정확히 붙이고 싶다. 그때 쓰는 게 바로 여기 R로 더하기 R 이 값을 쓸 겁니다. 로테이트의 약자 R를 쓰고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누를 거예요. R 값을 쓸 겁니다. 어떻게 쓰냐? 잡고 로테이트 회전 어딜 기준으로? 여길 기준으로 돌 거야. 그런데 나는 그냥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을 잡고 내릴 거야. 그럼 어떻게? R 스페이스바. 그럼 기준을 좀 다시 잡을게요. 나는 여길 시작으로 여길 끝으로 이렇게 내가 잡아 당겨서 내릴 거야. 이렇게 나는 그냥 내릴 거야. 이해가 충분히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잡고 회전을 한번 합니다. 우선 어디 기준으로 할지는 정해 주셔야 돼요. 난 여길 기준으로 할 거야. 이때 R 값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다시 물어봐요. 어딜 기준으로 해서 어느 끝점을 이용할 거냐? 여기다 붙일게. 지금 제가 제대로 안 붙여서 그래요. 회전, 얘를 기준으로 R 값, 얘를 해서 여기다 붙인다. 그럼 정확히 붙은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임의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선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잠깐 끊고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명령어로 이제 이어서 축적하기라는 스케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도 맵을, CAD 맵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스케일이 1m가 정말 단위가 1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밀리미터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스케일을 정확히 1000배만큼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CAD에서 사용하는 그 실제 치수랑 맞게 됩니다. 지금 1m가 그냥 1로 돼 있거든요. 그때 쓰는 방법이 이 축적하기 스케일입니다. 스케일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사이즈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 2배만큼 커야 된다. 1000배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사이즈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sc라는 명령을 쓸게요. sc 스케일 스페이스바 어딜 기준으로 키우거나 혹은 줄일 거냐?
여기 끝선을 끝점을 잡아줍니다. 난 정확히 2배만큼 키울래. 그럼 2를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정확히 2배만큼 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나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래. 제일 좋은 건 컨트롤 Z입니다. 되돌아가는 건 컨트롤 Z예요. 이때 SC를 눌러주시고 끝점을 잡아주신 다음에 0.5 0.5잖아요. 그쵸?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0.5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SC도 사실은 이 로테이트에 R 같은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그럼 그 기능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쓰냐? 그럼 나는 라인이 아니지. 얘가 이 거리가 정확히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쓰냐? 얘를 잡고 SC죠. SC 스케일 얘를 기준으로 할 거야. 그런데 R 값을 또 누릅니다. 어떻게?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끝점 잡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아까 회전과 정말 쓰는 법은 똑같아요. 다시 가볼게요. 얘를 잡아. RO 회전값을 씁니다. 이때 누굴 기점으로? 이 끝점을 기점으로 R값을 입력합니다. R값을 입력해요. 제가 아까 실수로 로테이트를 했어요. R값을 입력을 해서 끝점을 잡고 다시 이쪽 끝점을 잡아서 당겨서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스냅이라는 값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스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캐드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축척, 스케일까지 했고요. 못하게 아까 목깎기 필렛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까 필렛을 제가 이렇게 연결하는 정도로밖에 설명을 안 했고 이 곡선은 설명을 아직 안 드렸어요. 필렛 갑니다. 라인을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 끊어지게 그릴게요. F가 스페이스바 클릭 클릭. 나 이렇게 직선 말고 곡선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하고 싶어요. F가 R가 아니 이거는 그냥 F하고 바로 숫자 입력하면 됩니다. F하고 나는 200만큼 할래. 분명히 200 줬는데요. 확대해 볼게요. 잠시만요. 필렛은 F 값을 처음에 입력할 때 물어보긴 하는데 이거를 수정할 때는 R 값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F 스페이스바 R 스페이스바 R 값을 상당히 많이 쓰죠. R 값 나는 레디우스 값을 300만큼 쓰겠다. 클릭 클릭. 이거 곡선이 되죠. 그러면 내가 직선으로 바꿀래. F R 값 R 스페이스바 0. 그럼 직선으로 난 쓸 거야. 그럼 기존에 있던 곡선이 있어요. 이건 지우면 돼요. E 스페이스바. 다시 곡선 F, R, 스페이스바. 요번에 나는 1000. 좀 과감하게 해볼까요? 2000. 난 2000만큼 할래. 2m예요. 2m만큼 해줄래?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반경 2m를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필렛을 했으면 유사한 게 이제 챔퍼라는 건데 이 D값은 아마 거리일 거예요. 거리. 챔퍼의 약자 이 D는 거리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못따기가 뭐냐? 한번 써볼게요. 라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대충 그렸어요. CHA 챔퍼. 그냥 쓰지 말고 D값 거리를 해주면 물어봅니다. 첫 번째 거리를 몇으로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 거리 2000, 2m. 두 번째 거리는 3000, 3m. 그럼 먼저 눌러주는 데가 첫 번째가 돼요. 그럼 여기가 첫 번째. 그럼 여기가 두 번째. 그렇죠. 2m, 3m. 그대로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전에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첫 번째, 얘 2m. 얘 3m. 이게 바로 챔퍼입니다. 챔퍼는 이렇게 쓴다. 그 다음 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곡선 혼합하기. 이제부터는 명령어가 워낙 단순해서 좀 스피드하게 진행할 것 같아요. 블렌드는 BLE로 곡선 혼합하기는 어떠한 뭐 디자인적인 느낌을 만들 때 쓰는데 요거는 아크를 이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크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번 하고 스페이스바로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좀 부드럽게 연결되게끔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BLE, 곡선 혼합하기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BLE. 이때 물어봅니다. 처음에 누구 잡을 건지, 두 번째 누구 잡을 건지, 지가 알아서 부드럽게 각도 계산까지 하죠.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독특하게 꺾인 거를 할 때는 이쁘진 않아요.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 꺾였다. 이걸 한다. 과연 이쁠지 모르겠습니다. BL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형태에서는 쓰기가 좋다. 이거는 본인이 그냥 알아서 맞춰주시면 돼요. 디자인으로. 그 다음 걸 넘어가면 중복된 객체 삭제하기, 오버킬.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 사례가 있어요. 오버킬이 뭐냐? 오버킬이 어떤 일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라인을 그립니다. 옵셋을 할게요. 옵셋. 이 간격 띄우기. 한 500만큼 띄울게요. 이렇게. 500만큼 띄웠어요. 그런데 실수로 한 번 더 했어. 다시. 한 번 더 했어. 지금 보이기에 이게 한 번 더 됐는지 어떻게 알아? 안 보여요. 선은 겹쳐 있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또 한 번 더 했어. 그러면 계속해. 이거 지워볼게요. 혹은 무브로 움직여 볼게요. 이거 살아있죠? 그래서 이 안에 객체가 4개, 5개. 아까 옵셋한 만큼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오버킬로 지어줍니다. OV. 오버킬이요. 이때 오버킬은 그냥 요것만 할래가 아니라 그냥 전체 다 잡고 스페이스바 해준 다음에 그냥 OK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냐? 얘 자꾸 무브 해볼게요. 어때? 완전 똑같이 생긴 객체가 겹쳐 있을 때, 조건은 그거예요. 완전 똑같은 객체가 겹쳐 있을 때 정리를 해주는 명령어가 바로 오버킬이다. 그래서 이거는 팀 작업할 때 팀원이 실수로 옵셋을 그냥 끊임없이 하는 팀원들이 간혹 있어요. 캐드가 좀 어색하거나 한 학생들 경우. 그래서 이제 이때 오버킬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분해하기, 익스플로드, X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그냥 가볍게 폭탄이라고 할게요.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REC 같은 경우에 딱 쓰기가 좋아. 얘는 지금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죠. 얘를 터트려야 돼. 그래야 이 라인만 따로 움직이고 싶어. 얘 라인만 따로. 근데 어때요? 따로 안 되죠. 묶여 있잖아요. 그때 단축키 X, 익스플로드를 써주시면 이제부터 따로, 따로, 따로. 그러니까 P-edit, 연결하는 명령어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 익스플로드로 이렇게 분해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익스플로드가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룹하기. 그룹을 하게 되면 그룹으로 풀어야 돼요. 그룹은 그룹으로 풀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뭐 그냥 디자인 할게요. 뭐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이에요. 뭐 전개도다. 뭐 반도체 전개도다. 그냥 지 멋대로 막 여러 가지로 형태로 막 했어요. 요 형태를 가지고 나는 움직이려고 했는데 실수로 잘못해서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변형이 되겠죠. 나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쓰고 싶어. 이게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은 G. 그룹의 약자 G. 스페이스바 하면 바로 그룹이 돼요. 끝이에요. 하나로 묶여졌어요. 근데 얘는 X를 누르면 익스플로드로 분해가 되는데 이 방법 말고 분해가 안 될 때가 간혹 있어요. 분해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분해가 딱 돼버려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분해가 혹시 안 되면 마우스 오른쪽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룹, 여기서 언그룹을 해주시면 돼요. 그룹을 한 것은 언그룹으로 풀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익스플로드로 강제로 풀어서 언그룹이 먹히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여기다가 렉탱글 2개를 그려서 얘를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합니다. 그 다음에 풀고 싶을 때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언그룹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써있죠. add to 그룹 무슨 뜻이야? 다른 라인을 추가로 얘도 그룹 시킬래? 얘도 그룹 시킬래? 스페이스바. 그러면 같이 그룹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나 그럼 요거 그룹에서 뺄래. 그룹 remove from 그룹. remove 삭제하는 거죠. 얘를 나 그룹에서 삭제할래. 스페이스바. 그럼 요것만 그룹이. 그룹은 가능하면 마우스 오른쪽에 있는 그룹, 언그룹, add to 그룹, remove from 그룹으로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글자 설정하기와 글자 만들기입니다. 글자를 설정을 해야 글자를 만들겠죠. 뭐 그냥 썼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스타일로 글자의 크기와 폰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가볼게요. 지금 뭐 요 정도 사이즈가 거리 재는 걸 제가 따로 명령어에 넣진 않은데 어, DI라 그래서 디스트 거리 잴 수 있어요. 여기 줄자도 있죠. 디스트 이렇게 재면 뭐 12,000, 12,000이면 12m를 얘기를 해요. 여기가 12m다. 나 글자를 쓸래. 아까 글자를 우선 쓸 거야. 아직 수정 편집 안 했어요. 글자 쓰기는 M 텍스트. 그래서 단축키 MT라고 되어 있고요. M 텍스트, MT 스페이스바. 어느 글자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쓸래. 그럼 AAA라고 썼어요. 글자 혹시 보이시나요? 확대해 볼게요. 여기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작아요? 지금 우리는 이게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근데 이 글자의 기준은 실제로 사람이 보이는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A4 용지에 쓴 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글자가 이 건물에 비했을 때는 어떻게 택도 없이 작겠죠. 스케일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바로 이 스타일 ST다. 글자 설정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ST 이때 스타일 하나 추가로 만들 수 있어요. 새로 하나 만들게요. 뭐 스타일 1 이름은 뭐 하고 싶은 대로 이때 글자 헤이트를 제가 한 넉넉하게 500 정도 줄게요. 상당히 많이 주는 것 같지만 500 정도 주고 이때 이 골뱅이는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거 뭐냐면 글자가 위에서 가로로 써지는 게 아니라 세로로 써지는 걸 뜻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한글 폰트를 쓰는 걸 추천을 하고 그냥 두꺼운 걸 한번 써볼게요. 휴먼 엑스포가 글자가 두꺼워서 얘를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MT라 그랬죠. 글자 쓰는 거. MT 나 여기다 쓸래. 1. 어때요? 글자가 아주 커서 보기가 좋죠. 근데 너무 커. ST. 나 이거 너무 커. 500 안 할래. 300만큼 할래. 그러고 나서 적용. 다시 MT라고 해야죠. MT 글자 1. 딱 좋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T랑 MT는 같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